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조금 심각한, 네, 오늘은 무게 있는, 네, 밀도 높은, 부피에 비해 질량이 큰 그런 주제를 진지하게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예, 제가 뭐 아는 분은 아시지만 저는 온 세계가 이웃 나라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역사 교육도 전 세계가 다 같이 안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이웃과 친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이웃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좀 따져봐야 그런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어, 이웃하고 부딪히는 게 이제 이런 문제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웃하고 부딪히는 문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일이니까 네. 뭐 1000년 전의 역사, 500년 전의 역사 그거야 뭐 네. 사과하고 있고 뭐 그런 것도 이야기해 볼 수 있지만 지금 이제 바로 벌어지는 일이니까 또 핫 포테이토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일본 정부가 올 여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제 방류하겠다 하고 있어서 예. 뭐 우리나라 뭐 검증단이 간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있던데 네. 이 문제를 진짜 어떻게 봐야 되냐 혹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게요. 그래서 이거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괜찮으니까 흘려보내는 거겠지? 예.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진짜 안전한 거 맞나? 이런 느낌을 갖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뭐 원전과 폐기물 이런 거 저장해 놓는 데를 우리나라 어딘가를 해야 되니까 그 지역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이런 느낌이겠구나. 안전하니까 여기다 갖다 놓는다고 하겠지 네. 생각도 들지만 또 괜히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예. 하여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이슈를 저희가 어떠한 선입견과 편견도 없이 기초부터 배워보려고 하는데 예. 저희는 뭐 좀 배우려고 하면 이렇게 그냥 일본 전문가를 모셔오면 어떡합니까 오늘도. 오늘도 일본 전문가를 예. 예, 서울대학교 서균열 명예교수님을 예, 원자핵공학 전공하신 분이죠. 예.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바로 모셔보죠.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의 네. 서균열 교수님.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고 싶었는데 오고 보니까 더 좋네요. 어우. 교수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으세요? 그래 목소리만요. 목소리만요? 우리나라의 40, 60대에서는 네. 나오지 않는 매너가 그러니까요. 2%한테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이런 그 품위와 그러게요. 스윗함이 네, 거기는 있네요. 늘 그렇습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네. 참 저희가 오늘 심각한 얘기를 할 건데 후쿠시마 원전 이게 결국은 예전에 이제 2011년 그때로 거슬러 그렇죠. 올라가야 되는 문제인 거죠. 12년 됐죠. 예. 좀 지났죠. 그렇죠. 오래됐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이 원전수 문제라는. 원전수, 오염수라고 하잖아요. 예. 제가 이제 좀 농담 삼아서 말 그대로 5개의 오염물질이 들어있다. 네. 오염수. 거기는 이제 세슘 우리 아는요. 예. 스트론튬, 요오드, 삼중수소, 그리고 또 플루토늄 5개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64가지가 넘죠. 근데 예. 그중에 진짜 문제되는 것들이 한 5개 되니까 저는 그래서 5개의 오염수. 그래서 오염수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원자로에 핵연료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사고 난 후쿠시마 그렇습니다. 원전에서 그렇죠. 근데 문제는 사고 나다 보니까 이 사고 뭐냐 여기 마침 그림이 있네요. 좀 예. 띄워볼까요? 네. 이게 예. 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또 여의도 왔다고 낯을 가리면 안 되는데. 예. 네, 아마도 예. 이걸로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인. 화면 좀 띄워봐 주십시오. 예. 피디님. 안 됩니까? 잘 안 된다고 하네요. 예, 그냥 일단 그래요? 말씀만 해주세요. 네, 그렇죠. 예. 뭐. 투입? 네. 예. 아니면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제 원자로가 있으면 핵 연료가 있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이제 1, 2, 3, 4호기가 문제가 됐습니다. 5호기, 6호기까지 있었는 그거는 그냥 쉬는 시간이라 괜찮았고. 1, 2, 3, 4기가 돌다가 맞았습니다. 1, 2, 3, 4기가 돌다가 어느 날 그게 지진이 나는 바람에 다 깨지고 그렇죠. 깨지면서 냉각수가 일단은 들어오고 그러니까 너무 그게 원래 냉각수가 항상 제대로 있어서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물을 잘 부어줘야 되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시죠. 뭐 이제 됐습니다. 기술자가 오시니까. 아니 좀 설명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방송을 잘하시네. 네. 그래서 일단 뭐 아시다시피 지진이 났고요. 예. 규모로 볼 때 뭐 9.0이다, 뭐 10.0이다. 저기 원자력 발전소인가 봐요, 저기가. 이게 바닷가에? 지금 그 당시 아주 급조했긴 했는데 아직까지 뭐 쓸만하죠, 그렇죠? 예. 여의도 와서도 말을 잘 들고 보니까 관악산 못지 않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렸군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지진이 났고 45분 있다가 지진 헬이 왔고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기 지진 난 다음에 지진 해 오니까 저기 아까 보일 거 발전소가 멈췄고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송전 탑이 먼저 무너져 버렸죠. 예. 송전 탑이 무너졌다 보니까 발전소인데 전기가 끊어진 거죠. 예. 그러면은 중요한 부품들이 망가지죠. 펌프가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열을 바깥으로 빼지 납니다. 못하는군요. 맞습니다. 이걸 빼지 못하니까 과열되고 보통 때 한 600도, 650도인데 이제는 1000도 가니까 드디어 물이 분해되기 시작하죠. 물은 수소하고 산소니까 이제 수소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제 수소가 그건 또 이제 산화인데 발열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핵 반응도 아직 핵 반응은 근데 멈췄습니다. 아주 기적적으로 저기 제동 장치가 여기 또 비등록이기 때문에 밑에서 들어가거든요. 장이 잘 들어가서 그래서 멈췄는데 이게 또 붕괴열이라는 게 제법 큽니다. 보통 웬만한 그 저기 골로 한 수십만 개를 저기 연결해도 저기 돌아갈 만큼 그게 나오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기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지 않고 녹기 시작하고 녹단 말고 그러니까 멜트다운이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원자로 용기란 게 구멍 뚫리고 이제 멜트루가 됐죠. 멜트다운. 그럼 새어 나오는 저게 뭡니까? 그렇죠. 빨간 게. 그게 이제 오염수라고 하는 겁니다. 저게 그렇죠. 핵발전의 원료군요. 그렇죠. 핵발전의 원료가 있는데 일부는 그대로 흘러나오고 그리고 또 일부는 조금 그 불운했다고 할까요? 지하수가 산에서 흐르고 있었는데 그중에 하루에 1000톤이요. 그중에 한 400톤이 바로 밑을 흐르고 그리고 아까 저기 냉각수 이제 멈췄잖아요. 네. 이제 전기가 끊어졌으니까 그럴 때는 어떡하죠? 다른 물을 부어야죠. 배터리라도 가져와 가지고 돌려야죠. 그렇죠? 전기.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헬리콥터로 붓고 그다음에 전기를 가져야 되는데 어디서 가져오죠? 우리 자동차 배터리 있죠. 자동차들 딱 직원들 자동차 몰러 와. 근데 가려고 하니까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부 물이 들어와 가지고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높은 데 두고 그래서 전부 연결한 다음에 그리고 끌어와 가지고 펌프를 돌리기 시작했는데 그동안에 다 녹아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후 약방문이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결료 자체가 녹고 구멍뚫려서 나오고 그리고 콘크리트까지 내려가고 바닥에 패드시드라는 건 근데 콘크리트도 녹습니다. 이게 한 3000도 되니까 융해라고 하는 게 녹아요. 그리고 제 이름처럼 균열이 가기도 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구멍이 뚫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자로도 그렇고 바닥도.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또 이제 드디어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잠깐 그때 또 수상이 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요. 사고 현장 방문한다고? 맞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느냐. 잠깐만 바닷물 집어넣지 마 하고 한 3시간 기다렸거든요. 도쿄에서 그렇죠. 이 총리가 오기를. 그러니 그동안에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이 된 거죠. 아주 결정적인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이 들어갔지만 그건 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연료는 이제 굳었죠. 그런데 계속 이게 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조금 뜨끈뜨끈하고 그게 이제 지하수하고 섞인 겁니다. 섞여 가지고 나가는 거를 겨우 잡아. 근데 보통 한 2년 동안은 모르고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다 나간 거예요. 지금 그거는 이미 나간 게 있고 나갔죠. 그렇죠. 한 지금 대개 계산하니까 지금 모여 있는 것만큼 나갔더라고요. 근데 그거 숨기고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다 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쿄전력이 숨기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정보도 숨기지만 오염수도 많이 숨기고 있죠. 지금 모은 게 137만 톤. 그게 이제 오늘 현실이고 그래서 그게 오염수라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때 사고 났을 때 다 멜트다운돼서 섞이고 난리는 났지만 그때 있었던 그 녀석들하고 그 주변에 있는 물들은 우리가 막아놓고 방류를 안 하고 있었어. 맞습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알고 보니 다 내보냈더라.
그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왜냐하면 계산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하루에 100톤씩 모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까 400톤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붙잖아요. 그리고 예. 모은 게 하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갔을까요? 나갔죠. 다시요. 100톤, 그렇죠. 100톤, 400톤이 무슨 얘기? 네, 아까 이제 그 도쿄적이 모았다고 하는데 하루에 100톤씩 모았다고. 하루에 합니다. 100톤씩 모았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모은다는 게 그러니까 못 나가게 막으면 되지 모은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막는 게 안 되니까요. 어떻게 막아요? 그게 400톤인데. 흘러나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그렇죠. 나가는 쪽에서 이렇게 잡아서 예. 100톤을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그게 좀 그림이 있거든요. 네.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그걸 좀 보여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잘 돌아가야 되나? 아까 저기 예. 기술자 가시니까 잘 돌아가던데. 네, 아우 예, 다행입니다. 잘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시죠. 그래서 이제 지하수가 와요. 그렇죠. 그 중에서 400톤이 관통을 하고 그러면 그 400톤 중에서 상당 부분 300톤을 다시 재순환시키면 이제 배터리 연결했으니까 펌프 돌아가잖아요. 그걸 가지고 네. 물 부어요. 예. 그렇죠. 그럼 또 이제 100톤 그냥 나갑니다. 그 100톤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 나머지는 계속 돌리기 시작하고 하루에요. 네. 그거를 12년 했더니 137만 톤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네. 해보니까 예. 하루에 300톤 정도는 그냥 나갔겠다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하수가 1000톤 흘러내리니까 맞습니다. 아우. 그렇죠. 그 계산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300톤 정도씩 나갔다. 예. 말없이 나가버린 거죠. 뭐. 저 주장 네. 내지는 저 300톤씩 흘러보냈지 근데 여기서는 계속 않느냐. 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일본은 뭐라고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 하다가 드디어 국제연합 과학자 모임에 탄로가 났죠. 예. 그래서 계산하니까 벌써 거의 맞는 거예요. 제가 드렸던 말씀이 예. 12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예언자가 된 거죠. 지하수에 그렇죠. 섞여서 그렇죠. 흘러내려간 거는 맞습니다. 너희들 못 잡았다. 못 잡았다. 그래서 그걸 시인했죠.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도쿄대학교 법학 교수 유키 아마노였거든요. 예. 물론 사고 당시부터 2019년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 순직했죠. 그리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순직해가지고 그때까지 좀 은폐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지막 보고서에서 그걸 인정했습니다. 예. 나가고 있었다. 나간 건 일부 나간 건 있다. 그렇죠. 어. 그래서 그때 그러면 지금 모아진 저장 용기에 있는 것도 다시 버리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IA 그 원자력 기구가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그때 원자력 기구가 일본 정부 도쿄 전력에게 태평양 방류가 최선인 것 같다고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가지고 근데 그때 정확한 표현이 다시 흘려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사실은 최선이다는 문구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거기 이제 문제 심각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렸고 그리고 지금 모은 건 있는데 모은 것도 일단 내보내자? 버리자. 왜냐면은 왜 이게- 버리자고 그럴 하는 거면 거예요? 왜 모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있던 게요. 정화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아까 오염수 말씀드렸잖아요. 5가지. 네, 네. 5가지. 물론 62가지, 64가지지만은 그냥 예. 중요한 것. 근데 자 그거를 거른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또 탄로난 게 그중에 삼중수소는 죽었다 해도 못 거른다. 그러니까 또 자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냥 흘러나간 거죠. 예. 그래서 나머지 4개. 근데 그것도 보니까 제대로 거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걸렸다고 한 것 중에서 70% 이상이 그러니까 4분의 3 정도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게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게 무슨 그대로 말씀입니까? 남아있다는 거는 네. 그 세슘 다시 할까요? 스트론튬 그 요런 이것들이 걸르질 못했다. 걸르지 못했다. 왜냐하면 다액정 제거 설비라고는 알프스가 있긴 했는데 그때 최소한 정신이 제대로 바뀌었으면 세계 최고 기술을 써야죠. 예. 세슘 걸리려면 대한민국 기술, 플루토늄은 미국 기술, 예. 삼중수소는 캐나다 기술 다 있어요. 스트론튬이면 미국 기술, MIT가 개발한 게 있으면 다 최고 기술 써야 되는데 예. 또 저기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자기네 히다치 이류 기술 썼다 보니 이게 필터기가 자꾸 고장나는 이 25개가 들어가는데 예. 보통 이제 물론 조금 과장되겠지만 보통 때 24기가 고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가 25개가 있는 24개는 작동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네. 주문 생산이니까 교체가 안 돼요. 그러면 밖에서 볼 때는 돌아가죠. 네. 그냥 공회전하는 그게 모아진 게 137만 아이고야. 톤 그렇게 된 건데 그거를
웬만해서는 저기 발표를 하지 않죠. 마치 전부 청와대고 삼중수소만 있다. 그런데 거기도 조금 더 애석한 거는 우리나라 원자력계가 저 빼고는 전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삼중수소만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는 그렇지 않다. 나머지가 더 문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교수님, 드디어 그게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모아놨어요. 130만 톤? 뭐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렇죠. 필터만 잘하면 네. 그 원자력 기구에서 추천한 것처럼 잘 걸러내서 그렇죠. 없애기만 해서 방류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만 되면 잘 된 겁니까? 지금은 말씀하셨던 대로 네. 필터가 제대로 안 된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남느냐? 예. 플루토늄하고 삼중수소 탄소 14가 남아요. 걸러도. 네. 그러니까. 그래도 나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거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통 운전대는 조금씩 버립니다. 우리나라도 다 버려요. 예. 그리고 미국 많이 버렸죠. 핵 무기 공장이 있으니까 네. 뭐 조금씩 버려요. 그런데 이거는 대형 사고 났잖아요. 그리고 원자로 하나도 아니고 3기 그리고 4호기는 저기 해전료 저장소 굉장히 대형 사고, 체르노빌의 5배 되는 사고란 말이에요. 예. 여기 이런 사고에서 방류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스리마일 섬이 있었죠. 9,000톤 나왔는데 그냥 아이다호에다가 그냥 가뒀습니다. 예. 체르노빌은 나오기 전에 아예 봉인을 해버렸어요. 콘크리트로 막아버려 석관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 만드느라고 28명의 그 특전사죠. 뭐 결사대는 며칠 만에 다 죽었죠. 근데 그걸 각오하고 들어간 거죠. 조국 그 당시 러시아를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뭘 만들었어요 그분들이? 콘크리트 쳤죠. 원자로 밑에 들어가 가지고 막아버린 거예요. 아까 그 물로 안 새게? 그렇죠. 물로 새기 전에 거기 이제 그 코끼리 저기 대변처럼 꽉 우라늄들이 쌓여 있었거든요. 예. 그때 그걸 봉인해 버렸죠. 그래서 그때 저는 일본도 공구리 쳐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때 제 별명이 공구리 박사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공구리가 일본 말이더라고요. 콘크리트 박사인데요. 콘크리트 쳐야 된다. 예. 그랬는데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라이 정신 가지고 들어가서 쳐야 된다 했거든요.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가를 지금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콘크리트가 망가졌고 예. 제 이름처럼 균열이 갔고 새나고 하니까 그걸 이제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용기에 가 있는데 저장용 탱크에 뭐 1,066개라고 하더라고요. 물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일본 정부 도쿄는 깨끗하다고 하죠. 예. 전에 보셨죠? 스가 총리 가가지고 뭐 이런데 깨끗한 물 뭐 마셔도 마시는 되겠다. 예. 근데 이제 방사선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모르죠. 있죠. 그런데 마셔도 되겠다 했는데 다행히 안 마셨더라고요. 마셨으면 지금 병원 신세를 졌거나 저 세상에 가셨겠죠. 그런데 다행히 안 마셔서.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는 의문이 들어요. 그렇게 깨끗하면은 이 담수아니에요. 그리고 일본도 우리처럼 네. 물 부족 국가죠. 예. 왜 버려요? 깨끗하다면 깨끗하다면 왜 버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깨끗하면 왜 버려요? 어. 공업용수, 농업용수, 쓰면 되는데. 특산 맥주, 후쿠시마 특산 맥주, 삿포로처럼 예. 만들면 되잖아요. 그 저기 지하수인데 광천수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더럽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안 버린 그 저기 마시지 예. 못하고 이제 예. 버리겠다는 건데, 근데 그 양이 너무 많은데 이제 137만 톤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우리나라 롯데 월타워 있죠. 그걸 예. 가득 채우고 3분의 1쯤 남아요. 근데 그만 버리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세요. 아까 지하수 계속 나오거든요. 예. 버린다고 멈추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일본 정부 말대로 100톤 이상하게 줄었어요. 400톤인데요. 100톤 줄었다고 해요. 예. 자, 그러면 137만 톤을 30년 나눠 보낸다. 계산을 좀 했거든요. 어젯밤에 예. 했더니 그게 한 125톤쯤 돼요. 여기서 125톤쯤 사실 옵니다. 그러면 예. 보태면 계산하기 좋 250톤 되죠. 네. 예. 오는 것 그리고 버릴 것. 예. 자, 그런데 한술 더 떠가지고 10배로 100배로 희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삼중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희석한다는 거예요. 총량 바뀌지 않지만 좀 묽어지죠. 예. 꼼수죠. 그 이유는 뭘까요? 더러운 게 있으니까 그것도 그냥 같이 희석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 250톤이 갑자기 25,000톤이 되죠. 예. 하루에요. 예. 그러면 올림픽 기획정장 10개예요. 적지 않은 분량이죠. 그게 하루에 나가는 총량입니다. 희석시킬 물은 있습니까?
어디서 와요? 바닷물 퍼오는 그냥 거죠. 바닷물. 그러니까 말이 안- 그럼 바다에 흘려보내나? 네네. 섞어서 흘려보내나. 바닷물을 퍼서 이게 무슨 같은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하느냐. 어차피 1km 나가는 가면 건데. 버리는 건데. 음. 이게 그냥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그거나 흘려보내는 거나 똑같죠. 그리고 마찬가지다. 독이지 나가잖아요. 그럼 오염되죠. 그걸 퍼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간 전력 비용, 전기료가 얼마큼 되겠죠? 지금 왜 버리죠? 제일 싸니까 30년 동안 버려도 340억 원. 예. 우리 돈으로요. 예. 버리는데 그렇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버리면 돈 안 들 텐데 그렇죠. 근데 바닷물 퍼다가 한번 역류시켜서 희석시키고 하면은 버리면 이제 배보다 배꼽이 그게 더 340억이 그때도 거기서 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이제 늘어나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는 좀 신용 내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365일 가서 볼 건가요? 아니죠. 예. 그냥 밤에는 그냥 버리고 비 오는 날 그냥 버리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괘씸하죠.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이야기가 이렇게 됐지만은 버리지 않는 게 맞고요. 물론 이제 방사성 물질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대안이 있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지금 논란은 일본은 이거 깨끗한 물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삼중수소는 있다는 겁니까? 삼중수소는 있다고 해요. 그런데 교수님은 삼중수소 말고 최소한 네 가지가 더 들었다는 가지가. 얘기죠? 아까 이제 삼중수소 빠지면 4개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탄소 14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럼 다시 또 오염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 그거는 이거. 그걸 가지고 굳이 학자들이 논란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네. 한번 퍼서 성분 보면 되지.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하면 되는데 음.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자기네가 퍼온 물 아니면은 가져 나갈 수 없게 통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 국제 원자력 기구 들어갑니다. 예. 얘를 타이완 작년에 들어갔어요. 예. 근데 장화 신고 방호복 입고 못 들어갑니다. 얘를 내가 간다면은요 장화 신고 방호복 입고 들어가야 되겠죠. 가서 예. 저기 10년 된 오래된 지금 저기 녹슬어 가지고 질질 새어 나오는 오염수, 네. 침적토 그리고 지금쯤 되면 가라앉거든요. 위에 있는 깨끗한 거 말고요. 예. 그걸 또 와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쿄 전력이 하청업자 시켜가지고 깨끗한 물 위에 있는 것만 퍼오죠. 버리는 건 깨끗한 물만 버린다는 겁니까? 아니 다 버리는 거죠. 그 137만 톤에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퍼오는 쪽도 그냥 어차피 위에서 퍼오나 밑에서 퍼오나 똑같은 아니, 성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밑으로 다 가라앉죠. 아, 그리고 그 세슘, 스트론튬 이런 것들은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렇죠. 침적하기 무겁습니까?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물보다 우리 물이야 수소하고 산소잖아요. 우리 근데 정화조원하고 비슷하군요. 그렇죠.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면은 전부 이제 다시 교란돼 가지고 다 흘러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버리려고 하는 거는 오염수뿐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침적토까지 딸려서 보내는 겁니다. 예. 근데 오염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맞지 않다는 것.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논란이 저기 있구나. 들어가서 도쿄전력이 허용하지 않죠. 그런데 국제 원자력 기구가 몽땅 퍼가서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기술원도 보내고 프랑스도 보내고 캐나다 보내고 다 보냅니다. 해서 네. 표본 가죠. 그걸 이제 시료 채취해 가지고 예. 검출을 하죠. 근데 그 물이 바로 그 물이에요. 도쿄전력이 떠다준 그물? 위에 있는 그 물.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퍼다가 네. 각국에 나눠줬는데 그렇죠. 근데 국제 원자력 기구가 푼 게 아니고 국제 원자력 기구는 보시면 그냥 뒷짐지고 보기만 합니다. 그러면 도쿄전력 직원하고 하청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져오면은 저기서 저기 그리고 거기는 방사선이 높거든요. 왜 높을까요? 오염물질이 아직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이죠, 뭐. 그렇죠? 그러면 교수님-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고 그래서 오염물질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원자력계는 해석하게도 도쿄전력이 다 버렸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는 결이 다 달라진 버렸다고 하는데 아니면 겁니다. 다 정화시키다고 하는데. 그리고 퍼서 확인해 보지 않았냐? 네.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다른 나라 프랑스나 혹은 다른 나라들은 네. 거기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습니까? 그건 제가 모르죠. 왜냐면 우리는 인접국인데다가 그리고 거기서는 국제 원자력 기구를 통해서 하잖아요. 예. 우리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 기준에 들어오긴 했지만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 물이 일종의 정제된 물이라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어차피 우리나라 앞바다까지 올 거 아니니까 이게 밑바닥에서 푼 물인지 위에서 뜬 물인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남의 나라 이야기인데다가요. 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나라는 우럭 회로 안 먹습니다. 예. 그리고
가공해서 먹죠. 예. 그렇죠?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1년 소비량이 64kg 된다고 하고 일본을 능가하는 수산물 제1 소비국입니다. IAEA는 그렇게 해서 일본 편을 들어줄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만약 그랬다는 게 밑에서 아니고 퍼야 되는 건데 위에서 떠놓은 걸 IAEA가 우리가 확인했으면 도장 찍어줘서 다른 나라의 그 객관성을 보증해주면 네. IAEA가 얻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도 없죠. IAEA가 없는 건 IAEA는 뭐를 얻으려고 하느냐. 예. 지금 IAEA는 국제원자력기구는요. 원자력 진흥기구라는 건 아시죠? 이거는 거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평화를 위한 원자력 진흥기구예요. 예. 핵 사찰은 하지만 원자력 진흥기구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기구는 지금 뭐를 갖고 있느냐? 30년 동안 그 홍보하고 있는 선전하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가 있습니다. 이걸 팔아야 되는데 팔려면 일단 후쿠시마를 치우고 가야 돼요. 그렇죠? 접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하다는 걸 어느 선에서 합의를 하고 미국하고는 합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기구 미국하고 합작을 해서 합의를 하고 넘어가려는데 자꾸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특히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딴지를 건다고 할 수도 있죠 하니까 이제 귀찮은 거죠. 그래서 저기 보세요. 보고서에도 그래도 써 있습니다. 똥 보고서 물 그대로 하고요. 예. 그리고 침적토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국제 원자력 기구가 언급한 게 아니고 태평양 도서국 포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5 과학자가 있거든요. 지난 2월 달에도 다녀오고 며칠 안 갔다.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봐라. 이거 저기 9개 탱크에서밖에 안 가져왔네. 그리고 또 저기 밑에 가라는 보지도 않았네. 이걸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탱크마다 만약에 정화가 됐다면 예를 들어서요. 예. 세슘 스톤튬은 반감기가 거의 같아요. 29년 30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푸든지 저기서 푸든지 그 상대 비가 비슷해야 같아야 되죠. 예. 근데 이쪽하고 10,000배 차이가 난다면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런 걸 지적하는데 국제원자력기구는 단 한 번 지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사무총장이 있을 시절부터 유키 아마노 있을 시절부터 지금 그로시 총장까지 바뀌긴 했지만 그걸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그거를 태평양 방류를 권고한 기관이 무슨 말을 하게? 그러니까 검사가 아니고 변호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고 났을 때는 그때는 당연히 냉각수고 뭐고 다 흘러나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국이 흘러나갔겠죠. 그렇죠. 그때는. 그때 아주 딱 사고 났을 때.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모아놨던 거 흘려보내겠습니다 하는 그 농도와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진국이 그 당시에 흘러나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갔는데 예. 근데 그 사고 이후에 네. 이쪽은 비등로라는 건데요. 네. 이거는 물만 있으면 다시 핵 반응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됐다는 거죠. 이미 그때 더 진국이 흘러나갔는데 네. 왜 별일이 없고 지금은 그거 한참 희석된 건데 이게 왜 논란일까 하는 궁금함이 들어서요. 예.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동안에는 그게 흘러나갔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몰랐죠. 그리고 검침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때보다는 잠복기 같은 게 있거든요. 지금 잡으니까 특히 우럭 같은 데서는 이게 예. 세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 이제 잠복해 있다가 그러니까 나간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쓸려 나갔겠죠. 그리고 예. 침적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자세히 보시면요. 해저 갱도 터널을 꿇다가 1km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900m쯤 가가지고 멈췄습니다. 상당 기간. 그건 뭐냐면은 나머지는 100m에서 이제 올라와야 돼. 그게 바로 침적토에 있는 부분이에요. 예. 예.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재염 작업하느라고 몰래요. 국제사회에 알리지 않고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염 작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거에 대한 예. 답이 되시죠. 오염돼 있었던 게 근데 그동안은 모르고 있었고 검침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거기는 어차피 그 오염돼 있으니까 어로 활동이 없었죠. 나가서 했죠. 그러니까 이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죠. 교수님 그러면 이번에 한일이 검증단을 보내는 걸로 합의했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검증단이 가서 진짜 제대로 너희가 걸른 게 맞는지 말씀하셨던 대로 차 안에 있는 곳까지 이렇게 퍼서 그렇게 검사해 보면 안 됩니까? 그것도 불확실합니까 현재? 보세요. 자, 방류가
저는 투기라고 부르는데요. 예. 왜냐하면 아까 이렇게 계산하면요, 30년 버는 게 2억 7천만 톤이 되거든요. 예. 2억 7천만 톤이면 예. 롯데월타워 137개. 정육면체로 할까요? 16.5km, 16.5km, 16km. 16km면은 은평에서 관악구 정도 됩니다. 하여튼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엄청난 예. 양이죠. 많을 것 그렇게 같아요. 많은 양이 나가는데, 네. 자, 예. 지금 이제 투기가 방류가 이제 2달 정도 남았겠죠. 예. 자, 우리가 지금 갑니다. 주어진 시간이 24시간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갔을 때요, 이게 진짜다 아니다 보려면 우리에게 잣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동안 우리 나름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은 다음에 갖고 가서, 자, 우리 거하고 소위 크로스 체킹이 되죠. 그러니까 비교 분석이 돼야 되는데, 예.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뜬다고요. 그런데 뜨는 건 아무도 못해요. 국제 원자력 기구마저도 떠다 가져온 걸 아까 말씀드렸죠. 예. 절대로 그거는 금단의 고익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어찌 보면은 일본의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 시설은 국가 1급 비밀 시설입니다. 예.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핑계가 있죠. 도쿄전력 직원, 뭐 하청업체 아니면 일본 국적이면 들어갈 수가 그래서 국제 원자력 기구마저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거는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라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가더라도 아마도 예. 그 정부의, 그러니까 한국 정부, 일본 정부에 딱 맞는 그런 전문가들이 저는 머리에 그려집니다. 몇 분 가시겠죠? 예. 그분들은 가지 않고도 깨끗하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가서 무슨 검증이라는 건 그냥 저기 관람? 뭐 그럴 수도 그렇게 있을 보실 것 수밖에 같습니다. 없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 만약에 그게 오염물질이 흘러나가면 네. 예. 어느 지역에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 걸로 교수님은 걱정하세요? 그래서 일단은요, 해류도 있고요. 예. 저도 이제 답답하니까 좀 저기 수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예. 어젯밤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만약에 해류가 그대로 나간다면은 이거는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이나 해양연구원 달리 독일이 오래전에 했던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보수적이죠. 첫 번째는 제주도 연안 근해에는 7개월이면 도달해요. 예.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간 거는 미국 서안 탔다가 1개월, 2개월이면은 1년, 2년이죠. 예. 너무 예. 흥분했습니다. 오면은 우리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대한해협 통해서 이제 동해 그리고 수가르로 빠져나가게 되죠. 예. 자, 그런데 보니까 삼중수소만 있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세슘, 스트론튬이 있었다면은 두 가지예요. 다른 암, 갑상샘암, 백혈병 것보다는 고형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형암. 일종의 튜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종양 같은 거예요. 예.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라고. 그런데 한 가지는 확률의 문제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전혀 걸러지지 않고 다 나가서 고스란히 왔다. 근데 그건 굉장히 보수적이죠. 가면서 가라앉고 예. 올라가고 또 저기 퍼지겠죠. 희석되겠죠. 예. 묽어지겠죠. 예. 그래서 그 효과를 계산하면은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물에는 빠지지만은 그게 또 생선으로 가죠. 그러니까 저기 어패류, 해저류 그리고 이제 저류 그러니까 아까 우럭 또 광어부터 시작해가 점점 올라가서 이제 참치까지 가겠죠. 그 먹이 사슬 부분이 이제 큰 물음표가 되는 것이죠. 그거를 그러면 네. 일본인들은 그걸 안 먹고 네. 미국인들은 그걸 안 먹습니까? 즉 미국 거쳐다 네. 돌아오는 해류가 우리나라까지 온다면 네. 하와이건 어디건 미국이건 다 먹겠죠. 네. 근데 지금 우리만 걱정할 게 아니라 네, 다 걱정해야죠. 어찌 보면 일본도 걱정해야 되고 일본 정말 걱정 많이 하고요.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미 국무장관이나 네. 또 저기 기후 장관 저 저기 존 케리죠 두 사람 블링컨도 그렇고 저기 묵인을 했지만 미국에 있는 70개가 넘는 시민단체는 반대입니다. 그게 여론에 저기 언론에 보도가 안 되는 것이죠. 혹시 시민단체는 반대되는 혹시 것이죠. 지금 네. 미국 근처든 어디든 바닷물을 지금 퍼놓고 네. 방류가 시작된 후에 걱정하신 오염 물질이 들어가 네. 있는 것으로 매우 확신이 되는 그 물을 푸면 이봐라 흘러나왔지라고 하는 게 당연히 매우 차이가 나겠죠. 차이가 나죠. 네. 그러면 미국의 정치인들이 네. 뭐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국무장관도 네. 다 정치인인데 네. 그렇게만 검사하면 빼박인 증거가 되는 것들을 미국인들의 안전을 당신들이 왜 안 지키고 저 방류를 허용했냐 이런 비난을 감수하고 지금 저 일본을 돕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럼? 첫 번째는요. 예.
임기 그 전에 바뀌겠죠. 두 번째로는요. 이게 중요한 거는 물고기가 아니고요. 사람입니다. 예. 그렇죠. 사람이 섭취해야 되는데 참치적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예. 회를 안 먹죠. 그렇죠. 리걸 시푸드 가세요. 거기는 약간 회를 먹지만 그 외는 안 먹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많이 먹는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차이가 있습니까? 자, 그때 섭취가 됩니다. 근데 예. 그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죠. 당장이 아니고 10년, 20년. 임상적으로도 그리고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개인으로 볼 때는 예.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게 그 기후일 수도 있죠. 확률은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10만 명에 한 명이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잠실 구장 가면은 관중석 6만 명이잖아요. 그중에 예. 한 명 될 거리인데요. 그게 아닐 확률이 많죠. 근데 우리 그걸 전체 우리나라 인구로 하면은 4천 명쯤 돼요. 일본 인구로 하면은 10,000명쯤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걸리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예. 자, 그래서 그건 괜찮아. 그건 뭐 개인적인 판단이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는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물질이 나갔다는 것. 그게 이제 걱정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해류는 그렇다 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 사실은 오히려 좋은 위치에 태평양 있는 쪽으로 거죠. 더 먼저 간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선박 평형수, 대형 선박의 평형수. 예. 컨테이너선 있잖아요. 자, 이거는 10,000톤, 20,000톤 큰 배들이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100개, 1000개 들어가죠. 예. 풉니다. 후쿠시마 8개현도 왔다 갔다 해요. 예. 저기 보면은 1년에 거미줄처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자, 그 배는 풀면은 평형수를 집어넣어야 되죠. 왜냐하면 가벼워지면 무게 좀 올라가고 기울어지니까 예. 가라앉죠. 평형수는 우리 잘 알죠. 평형수를 집어넣어요. 그 물은 바로 앞바다 물이에요. 그걸 들고 옵니다. 네. 어디다 풀까요? 제주항, 부산항, 뭐 마산항도 있겠지만 포항, 예. 저기 묵호, 속초까지 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돌아가니까. 예. 그건 해류하고 상관없이 바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양수산부는 제 말씀을 들은 모르겠습니다. 공해상에서 버려라. 근데 공해상에서 버리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정박했을 땐 고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거 잡기 쉽지 않기 때문에 뭐 물론 들리는 풍문이겠지만 그냥 버리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자, 그런데 버리더라도 굉장히 벌써 가까이 와 있어요. 제주도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거는 바로 해류하고 무관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까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기 선에 가서 그 저기 참치가 잡혀가지고 그게 저기 미국 사람 목에 들어가서 예. 저기 병에 걸린다. 물론 확률 낮죠. 예. 그렇지만은 0은 아니라는 거라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 관점이 차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괜찮아라고 할 수도 있죠. 뭐 건강한 사람이라면. 근데 그 사람이 임산부, 병약자, 노약자 또는 어린아이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도 걱정하는 것이고 뭐 성인 남성 괜찮을 거예요. 저도 뭐 노약자긴 하지만 괜찮아 보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건 개인적인 판단이죠.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삼중수소 말고 세슘이든 맞습니다. 다른 게 녹아 있어도 네. 있어도 희석이 되고 할 그렇죠. 테니 그렇죠. 괜찮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있는데 괜찮을 수도 있고 그래도 그렇죠. 안 괜찮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저는 아니냐? 그래서 항상 부모의 일이 있잖아요. 그 예. 밑에 10만이다, 100만이다, 1억이다. 일본 인구가 1억 2,500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나인 거예요. 물론이죠. 물론.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드린 말씀이라 아까 그 저기 제가 뭐 굳이 그것 때문에 그 저기 기후라는 거를 저기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라도 삼중수 빼고 탄소 14 빼고 다 걸렀다면 그러니까 아까 그 오염수 중에서 이제 4개 중요한 게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걸렀다면은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제 계산상으로는. 예. 삼중수. 그러니까 저는 조금 조속한 표현이지만 그 저기 소변 본 거는 괜찮아요. 근데 대변이 문제라는 거죠. 대변을 예. 만약에 정말 독효절을 치웠느냐 절반 이상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독효전력이 증명할 때까지는 버리지 않는 게 맞는데 또 한 가지는 버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제가 질문이 그거예요. 왜 네. 꼭 버리려고 합니까? 그냥 네.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됩니까? 근데 그 이유가 그 2015년에 국제원자력기구 수장 네. 유키 야마노 총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 나면은
어떻게 할 거는 지진도 날 수 있다 이거죠. 또 그렇죠. 그러면 그게 탱크가 저장 용기가 네. 새 나올 것이다. 아니, 그 말은 뭐죠? 버리는 거나 그거는 아니 똑같은 그러니까 말인가? 그 말은 뭐죠? 예. 그 말은 위험하다는 뜻이죠. 오염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버리는 게 좋겠다고 아니, 권고를 한 겁니다. 아니, 교수님. 그 이상한데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자체가 이상한데 네. 너희들 왜 버려라고 하면 사고 나면 이게 빠져나가니까. 네. 그래서 버려. 그런데 빠져나가게 한다고 그럴까봐. 네. 근데 그 설명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제가 드린 말씀은 예.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예. 그 이유를 대 가지고 이게 최선의 방법이다. 먼저 버려라라고 한 거죠. 걸러서 혹시 걸러서 버려라. 걸려서 버려라. 걸려서 버려라. 걸러서 버려라. 걸러서 맞습니다. 저장해 놓은 건 아닌데 네. 그냥 터져 나가면 난리가 나니. 그렇죠. 잘 걸러서 버려라. 걸려서 버려라. 그게 안전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걸르는 게 이렇게 걸치작거린다면은 걸러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걸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직 절반 이상 걸러지지 않았다고 하니 그러면은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이죠. 그럼 나가면 되는 거예요. 걸러줬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예. 탄소 14 찝찝하죠. 삼수 찝찝하지만 나가도 되는 거예요. 제 수계산 손계산을 하더라도 확률이 0이에요. 그럼 방류 시작하고 측정해 보면 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걸러져서 나간 건지 네. 네. 그냥 나가고 있는 근처에 건지. 있는 그냥 바닷물을 지금이야 야 그물 좀 떠다줘라고 네. 하면 일본전력이 뭐 위에 거 뭐 맑은 물 떠오든 뭐 예. 뭘 하든 그렇다 하면 뭐 그런 이제 방류 한번 시작하고 나면 막을 수는 없겠으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방류한 다음에 근데 그 인근의 일단은요. 바다를 떠서 바로 조사해 보면 안 일단은 나옵니까? 네. 아니 근처에서는 이제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침적토가 나올 때쯤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물은 밑에 건더기들 그렇죠. 건더기 나올 때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물을 먼저 버리잖아요. 그거는 예. 상대적으로 좀 덜하겠죠. 그리고 예. 일단 방류가 시작됐는데 다 끝난 거잖아요. 그것도 저기 떠서 퍼서 한다고요.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그럴 일이 같지는 않고요. 그렇더라도 아마 예. 강행하겠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기 1,066개면은 왜 1,000기 못 짓습니까? 돈 때문인가요? 아니겠죠. 땅이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네. 귀한 곤란구역이에요. 주민 못 들어가요 지금. 그 구경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1,000개쯤 더 짓고 그리고 탄소강 싼 거 말고요. 녹으니까 스테인리스 강으로 일주일에 하나씩 지으면 돼. 1,000톤짜리 계산하니까 일주일에 하나면 되거든요. 그건 못할까요? 못하면 우리나라가 도와주죠. 어허.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12년, 18년 벌 수 있어요. 그럼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30년이 됐잖아요. 사고 난 지. 예. 그러면 정화 그렇게 몸살 해가면서 하지 않더라도 예. 저절로 반감기 때문에 줄어요. 어떤 거는 절반, 어떤 거는 8분의 좀 더 세월이 갖고 있으면. 약이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더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죠? 예. 물론 사고 중간에 난다. 사고 날까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진짜 이상하네. 그럼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고 나서 그게 흘러나오면 네. 걱정하시는 거에 수천 배 파급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수천 배 파급 효과가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건데 그렇잖아요. 거기서 조금씩 흘러나올 거죠. 지금 확 왕창 버리는 거고요. 근데 왜 수천 배의 효과가 있죠? 걸러지 않고 나가니까. 아니죠. 거기는 어차피 걸러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예. 마찬가지고. 근데 걸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절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도 안 흘러내려 보내면 참 좋겠는데 네. 일본이 흘러내려보겠다고 하는 그 이유는 혹시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다가 또 지진이라도 나면 이게 그냥 다 깨지는 거니까. 다 깨지진 않겠죠. 왜냐하면 저기 진짜 이상해. 기본적으로 내진 설계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건 핑계였어요. 내진 설계를 합니다. 예. 우리 건물도 내진 설계 하잖아요. 지금 다 저기 전원주택도 내진 설계합니다. 예. 그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핑계였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제가 정확히 그래, 표현을 안 그래. 했는데 다른 데도 핑계는 버린 데가 내진 없었다니까. 설계를 하죠. 더욱이 원자력 발전소 안에 짓는데 내진 설계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말씀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저기 사무총장이 했던 거는 핑계 변명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러면 않기 속생각은 때문에. 뭐라고 보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건 핑계고 진짜 내보내고 싶은 이유는 뭘까요? 그럼 당연하죠.
애물단지니까 그리고 오염돼 있으니까 그냥 희석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건 진짜 털어버려야죠.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아야 되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시죠. 그 1000개가 있는데 1000개 더 모질까요? 땅이 없어 뭐가 없어요. 그리고 30년 그리고 18년만 더 기다리면 되거든요. 없어지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예. 근데 왜 버릴까요? 알 수가 없어요. 저희도 그 교수님 그냥 그 나쁜 놈들이군요 하면 굉장히 이 분위기 마음 편할 거 압니다. 저는 나쁜 놈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안이 있다는 거죠. 아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은 내진 설계하면 괜찮다는 걸 서로 다 인정하고 네. 그럼 내진 설계를 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라면 네. 그런데 그들이 왜 흘려보내고 싶을까요?라고 그거는 하면 도쿄 전력 일본 정부에 물으시는 불안하니까라고 하면 그렇죠. 불안하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그들의 주장이 네네. 불안해서 우리는 내보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더 크니까. 그렇죠. 라고 하는데 불안할 거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불안할 게 없는데 그럼 왜 그렇게 할 거냐가 서로 저는 불안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한 적 없습니다. 해야 될 것이고 대안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사고 원전에서 보통 정상 운전에서도 개울물처럼 가는 건 인정해요. 예. 우리나라도 보냅니다. 예. 이거는 폭포수처럼 나가는 거죠. 이런 적이 없어. 이 국제 선행이거든요. 자, 제가 걱정하는 건 진짜 다음입니다. 예. 중국이 지금 50개예요. 조금 있으면 200개 됩니다. 예. 사고는 시간 문제예요. 자, 일본이 버립니다. 저기도 중국 버렸네? 보고 버리지 말라고 우리는 할 명분. 그때 그냥 있었잖아. 생각해 보세요. 그건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가 아니고 멀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자꾸 반론을 하시는데 좋습니다만은 저는 일본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일본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버렸으면 네. 좋겠어요. 예, 저는 일본이 밉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안 버리는 게 제일 좋은데. 네. 그리고 안 버릴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석촌호수만큼 500만 톤 인공호수 만들어 거기서 벌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대안도 있고. 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서 교수님만 하시고 모르죠. 미국과 중국과 다 영향받는 에브리 모두가 다 왜 안 합니까?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건 이제 그분들 직접 모셔서 묻는 수밖에 저는 답이 없습니다. 그건 답이 없어요. 여기서 한 1분만 쉬었다가 1분만 쉬었다가 어떡하지, 이거? 작전 타임 좀 해보고 자, 네. 머리가 복잡해지네. 네네. 아니 복잡한 문제 아니에요. 일본이 그렇게 하려는 건 이해는 돼요. 그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나면 더 골치 아프니까 방류하고 싶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여튼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방류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해롭냐 안 해롭냐가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해로울 것도 같아요. 해로우면 버리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렇다면 일본에서도 버리지 말라고 해야 되고 자기들이 제일 피해니까. 일본에서도 버리지 말라고 한답니다. 네. 버리지 말라고 해요. 단지 이거는 있습니다. 총리가 그리고 도쿄 전력이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후쿠시마 극구 반대죠. 근데 그걸 이제 도쿄 전력은 있잖아요. 돈으로 입막음하는 거죠. 그러니까 340억 원이 들잖아요. 그런데 8천억 원 가까이를 홍보해드리고 상당 부분을 주민 생계 보존용으로 해서 이제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입이 막아지죠. 알겠습니다. 좀 무서운 얘기네. 무서운 얘기인데 1분만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